네, 7장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컴파일하고 발생한 에러 메시지를 적고 에러 발생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딱 보면은 세미콜론이 빠졌지요. 쉽게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고 에러 메시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서 새로 그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h07 ex0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것은 제거, 우선 제거를 하고요. 샵 include 우리 iostream 써주시고요. using name space standard 써주고 integer main이라고 했죠. 우리가 코드를 입력하다 보면은 오류가 나는 곳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요. 그래서 integer 내가 만약에 100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cout 출력합니다. m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m 엔드라인 하고 세미콜론 지금 안 찍은 거죠. 그리고 return 0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커서가 여기 원래 다음 줄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 않죠. 우리가 프로그램 실습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와. 그러면 분명히 윗줄에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당겨 놓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텐드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심지어 얘를 이렇게 입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크게 혼나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할 때 가독성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코드를 한눈에 봐서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들여쓰기를 항상 명시를 해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통합 툴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컴파일을 했습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오겠죠. 여기 에러 메시지 봤더니요, 구문 오류하고 더블 클릭해 보면은 현재 이 위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왜 이 위치에서 구문 오류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나왔을까? 메시지를 봤더니 세미콜론이 리턴 앞에 없다라고 했죠. 이 문장 앞에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줘야지만 오류가 없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수정하고 그 결과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생성된 기계어 파일하고 실행 파일의 경로와 파일 이름 확장자를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요 파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그걸 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 F7을 누르게 되면 컴파일을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 파일이 컴파일이 돼서 요 파일이 생성된 하위 폴더에 우리 지금 디버그 모드로 하고 있거든요. 디버그 폴더 밑에 요 이름으로 obj 확장자 obj라고 하는 파일이 바로 기계어 파일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요. 제가 실습에 여기 ch07에 있거든요. 현재 ch07은 솔루션 폴더지요. 솔루션 폴더 밑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ex001이 있죠. 그리고 요거 디버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ch07 ex001의 오브젝트 파일 확장자 obj로 생성이 됩니다. 확장자는 여러분이 직접 보기로 해주셔도 되고 우리 속성에 봐도 여기 보면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해서 obj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파일은 우리 여기 그 솔루션 단위,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어지니까 프로젝트 폴더에 디버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현재 그 솔루션 이름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생기죠. 바로 ch07.exe 가 실행 파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직접 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을 ch07ex102로 입력한 다음에 컴파일을 하자. 그리고 실행 결과에서 여기 봤더니요. 실행 결과에서 여기서 계산된 요 변수가 목으로 그 다음에 목으로 여기서 구해졌는데 이 값하고 이 두 개의 변수의 값이 같게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목과 나머지를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왔을 때하고 얘하고 왜 같느냐? 이거 당연히 같죠. 우리가 지금 변수가 선언되어 있기를 이거는 더블형으로 해놓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변수는 정수형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우측에 사용된 수식이 똑같죠? 그쵸?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가 정수였어요. 얘가 아무리 더블형이다 하더라도 계산된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수값, 즉 .0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직접 한번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고요. 연습 문제 4에서 이제 우리가 더블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출력되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프로그램 코드에서 둘 중에 num1, num2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더블형으로 형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 아이고 QUO는 지금 num1, I num1이죠. I num1 나누기 I num2로 했어요. 그럼 얘도 정수니까 수식의 결과가 정수야.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더블로 또는 어떤 형태로 써주면 되냐면 내가 요 더블 대신에 여기에다가 둘 중에 한 군데만 더블이면 결과값은 더블형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자료형을 일시적으로 변환을 시켜줘서 제가 이걸 왜 눌렀죠? 형 변환을 시켜줘서 계산된 결과값이 더블형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을 이 파일 이름으로 입력한 다음에 에러 메시지를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요 각각의 값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제 입력 받고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변수는 선언되어 있어야 되죠. 사용하기 전에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럼 당연히 에러 메시지로 이 변수가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쵸? 직접 입력해서 에러 메시지 확인하시고 수정해서 역시 그 결과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에서 잘못된 변수를 찾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썼어. 틀렸죠? 왜? 변수 이름 첫 글자에 숫자가 올 수 없었습니다. 영문자나 언더라인이 올 수가 있었죠? 이거는 가능한 거죠? 변수 이름은 영문자하고 숫자 가능하고요. 이거는 틀렸죠? 변수 이름을 쓸 때 이 특수문자 쓸 수 없었죠? 변수 이름은 영문자, 대소문자하고 숫자하고 언더라인만 가능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하죠? 그쵸? 요거는 틀렸죠? 하이픈 기호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이픈 기호가 변수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특수 문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용 가능한 거죠. 그쵸? 직접 한번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적고 실행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여기서 딱 봤더니요. 이 변수에 저장된 값 이게 지금 우리 최대값이 뒤에가 6, 4, 7까지가 아마 최대값일 거예요. 플러스 1을 했어. 그럼 B에는 당연히 2, 1, 4, 7, 4, 8, 3, 6, 4, 6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B의 값이요. 여기서 지금 그냥 여기서 B가 이제 그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A에다 10을 더하라고 했어요. 여기다 10을 더하면은 이게 끝에 값이 4, 5가 아니고 5, 5가 돼야 되죠. 근데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최대값의 범위를 넘었어요. 최대값의 범위를 넘으면은 오버플로가 나서 우리 거꾸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상치 않은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지요. 제가 이 프로그램 코드를 몇 번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얘가 지금 6번이었죠? 6번 6번에 가면 이게 아니네요. 다른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존 항목 EX 6번 107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107 음수입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6번 얘도 아니었죠? 그냥 코드를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죠. 이것을 긁어와서 그대로 긁어와서 여기 와서 제가 원래 거를 지우고 제거하고
여기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 2번 됐을 거예요. 요거 지우고 지금 변수 A의 값을 이렇게 넘겨줬어요. 이랬을 때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제가 복사해 와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글자가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있나 보네요. 에라 메시지에 분명히 여기에 그럴 때는 닫아주시고 인티저 메인 제가 직접 쓸게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네 됐나요? 역시 어디에 또 뭐가 보이지 않는 글자 이렇게 빈칸에 해갖고 있는 거 있더라고요. 뭔가 다시 닫고 엔터 여기 또 뭐가 있었나 보네요. 빈칸 한 번 더 해보고 역시 마찬가지네요. 제가 이거를 그냥 써볼게요. cout b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b end line end line 그쵸? 7 이제 실행됐죠? 저 컴파일 됐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b의 값 처음에는 1이 덧셈이 돼서 결과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증가한 걸. 근데 그 다음에 10을 증가하라고 그랬잖아요. 10을 증가하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짤 때 주어진 자료형의 최소, 최대 범위가 얼마인가 그 범위를 넘으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값이 나와요. 나는 이 범위에 있는 값보다 훨씬 더 큰 값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그러면은 큰 수를 다루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냥 인티저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웹브라우저 우리 쓰잖아요. 이 웹브라우저에 여기 도움말에 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32비트 운영체제, 64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리 단위가 4바이트 또는 8바이트예요. 그쵸? 근데 여기 봤더니요. 여기 보면 암호화 수준이라고 나옵니다. 256비트예요. 우리는 32비트나 64비트가 기본 크기죠. 256 크기를 계산을 얘는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가? 어떻게 해주냐면 큰 수 처리해주는 연산 알고리즘을 따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요 인티저 자료형에서 제공해주는 크기 범위를 넘으면 제대로 된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범위 안에 처리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수를 처리할 수 있게끔 별도의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 변수 스코어에 점수를 3번 입력하고 입력한 각 점수를 썸에 저장해서 그 값을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제가 나왔을 때 이 빈칸에 적절한 값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뭔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반복문을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점수 1 입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것 같죠? 점수 입력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 것은 1, 2, 3 이런 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제어 변수가 출력이 되면 되는데 제어 변수가 0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고 써줘야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값은 어디에 입력이 될 거냐면은 여기 스코어에 우리가 점수를 입력한다라고 했잖아요. 3번. 그러니까 여기는 스코어가 되겠고요. 3번 입력한다라고 했으니까 i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3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세미콜론 i가 하나씩 증가해야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썸에다가 이제 각각의 점수를 이게 제가 잘못 출력한 것 같네요. 그쵸? 더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각각의 점수를 총점을 구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누적시켜주는 거죠. 누구를? 스코어. 그러면은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 덧셈 누적이 되니까 이 변수 초기화가 돼 있어야겠죠. 초기화 안 돼 있으니까 1번에다가 썸이라고 하는 변수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그쵸?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고 프로그램 코드를 보고 이렇게 직접 코드를 유추할 줄 아시면
프로그램 코드 작성할 때 좀 더 빠르게 그 코드 작성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다 풀어보시고요.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적고 먼저 출력 결과를 종이에 적은 다음에 같이 비교해보자 라는 거예요. A가 100이고 A가 100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100보다 크거나 같죠? 같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얘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if문이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죠. if문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역시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럼 출력되는 곳에 A가 100보다 크다,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두 줄의 메시지가 첫 번째 줄, 그 다음 줄에 이 메시지가 나와야겠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결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에러 메시지에 if와 짝을 이루지 않는 잘못된 else문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보시면은 이거는 쉽게 어디서 에러 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커서가 여기로 안 와. 그쵸? 앞으로 올 거예요. 왜? 지금 요 조건이 만족하면은 요 두 개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실행하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참이었을 때 실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한 문장이 아닌 한 문장 이상이니까 블럭 기호 이렇게 표시해 줘야겠죠. 중괄호 열고 요거 끝난 다음에 중괄호 닫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역시 else 다음에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기서는 여기서 닫으려고 했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if와 짝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한 게 if 조건이 참이면 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찍은 다음에 중괄호가 없으면은 얘는 if하고 별도의 문장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else가 if문은 이미 아까 끝나버렸는데 짝이 없는 또 다른 else가 if문이 없는데 else가 발생한 걸로 간주돼서 여기에 바로 그러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변수 A, 변수 B 선언하고 초기화했죠. 다음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콘스탄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콘스탄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둘 다 일반 변수를 전달했기 때문에 콜바이 밸류죠. 그래서 변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에 대응되는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함수 정의한 것을 봤더니 a의 값 이렇게 값을 함수 안에 와서 수정을 했죠. 어머나 콘스탄트인데 콘스탄트는 값을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러한 에러가 나겠죠. 에러 메시지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요거 첫 번째 A는 999를 주성문으로 하신 다음에 역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형 변수 num1과 num2의 값을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 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항상 num1에 저장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밑줄에 적정한 코드를 한번 넣어보자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num1과 num2의 값을 입력을 받았죠? 그리고 sw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num1과 num2를 비교했는데 num2가 더 컸어. 그러면은 swap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큰 값에는 num1, 가장 작은 값에는 무조건 num2가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swap이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제 부르냐면 num2가 더 클 때,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교환해 주는 거죠. 그러면 템프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먼저 a의 값을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a가 포인터 변수죠. 그러니까 템프는 일반 변수니까 오른쪽에 와야 하는 게 값이죠. 값이니까 간접 지정 연산자,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다시 a에다가 a의 값을 지금 템프에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b의 값을 저장을 시켜줍니다. 내가 만약에 num1에 100을 입력하고 num2에 200을 입력했어요. 그럼 메모리에 여기가 num1에 100이 들어가 있고 num2에 2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인 함수에 할당된 공간 num1, 여기는 num2가 되겠죠. 그쵸? 근데 수압 함수를 불렀어. 그러면 수압에 할당되는 영역에 요 a, 포인터 변수죠? 여기가 a인데 얘는 포인터 변수예요. 얘는
얘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겠죠. 이곳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는 이곳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겠죠. 이곳의 주소를. 그 다음에 수압 함수 영역에 템프가 이렇게 이제 또다시 확보가 되겠죠. 여기는 일반 변수예요. 그러니까 값이 들어가겠죠. 요거는 포인터 변수였고요. 얘는 포인터 변수였어요. 그러면은 템프에는 여기 간접연산자 A니까 요 A가 가리키는 곳에 값 100이 요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인터 B는 포인터 A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포인터 A의 기억 공간 얘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포인터 B의 간접연산자 200의 값을, 그러니까 여기에 200이 저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뭘 써줘야 되냐면 포인터 B는 템프라고 써줍니다. 그러면은 템프에 저장된 값 100이 여기에 저장된 값 요 위치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변수의 값을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두 개의 값을 교환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 예, 직접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 A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화일문으로 1부터 10까지의 값을 대입을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적절한 코드를 넣으면은 배열 A를 지금 선언해 놨네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으로 들어가는데 변수 i를 썼죠? 예, 변수 i가 선언이 안 되어 있죠? i 선언해 줘야 되고 이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 다 비교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죠? 부등호로. 그 다음에 AI에다가는 이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1부터 10까지의 값을 대입하랬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누군가 변하는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한 변하는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변하는 변수를 i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i의 값이 처음에 우리 이제 조건문을 쓸 때도 원래 초기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할당해 줘야 되니까 초기화 되어야겠죠? 예, 여기에 는 해가지고 내가 먼저 1이라고 한번 초기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1의 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하나 증가하니까 여기서 2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몇 가지 들어가야 하냐면 10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의 I 번째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I는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0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플러스 1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i는 0 해주시고 그 다음에 i의 값이 10보다 작아야 되고요. 10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10개니까 0부터 9번째 방까지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i 플러스 1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0, 1, 2, 3, 4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1을 안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과값 제대로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